지금 네. 한동훈 측에 붙는다고 해서 종인의 정치적 미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용산의 눈치 근데 용산은요 네. 일주일 전에 자기네들의 자체 판단으로 한동훈 되겠구나 는 걸 이미 판단했다. 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 한동훈이 당대표 됐어 이거 이제 어떻게 이거 그냥 잡아야 돼 그냥 막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고소 무슨 들어온다. 일이 벌어 고소 들어온다.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본다는데 뭐 그래 다른 거보다도 네. 이거를 개그라고 받아들이고 그 드립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좋다고 다 웃고 있고 이게 딱 지금 보수 정당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극우 반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사받겠다. 나만 빼고 다 해도 괜찮은데 나는 건들지 마세요. 에이. 네, 내 주머니는 안 됩니다. 아 부정. 이건 뭐 다 예견됐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1차에서 2차 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냥 꾸준하게 예. 1차에서 끝날 거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 60%가 넘는 득표율의 의미는 뭐냐면 음. 안 돼 이거예요. 안 돼. 아 김원효. 아, 안 돼. 네. 아. 뭐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 안 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면 예. 국민의 힘이 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가 없다. 현명하게 차별화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지방선거와 다음번 2027년 대선 때 음.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사람들의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어요? 대통령과 함께였거든요. 네. 발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같이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안 돼. 변화해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고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과 현명하게 차별화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 그러한 당 지지층과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투표율이 득표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동년배 중에 서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아, 서정호 걔는 변호사. 1차에 안 간다고. 뭐예요? 아니, 그 친구는 네. 1차에서 안 끝난다. 2차 간다고 간다. 했었어요. 아, 네. 어제 딴 자리에서. 방송에서 막 그냥 하차하겠다. 그랬죠. 아 누구랑은 안 뵙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 친구랑 저랑 네.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아 네네. 아니, 대비가 근데 이제 됐습니다. 그분의 증언 혹은 뭐 국민의힘 뭐 당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역시 특히 이제 TK 지역은 반 한쪽으로 많이 돌아섰고 특히나 그게 수치로 나왔나요? 아니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이 다 돌아섰다고. 아. 이제 거기에 많이 또 좌우가 될 테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번 투표율로 네. 득표율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면 보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수 유튜브들을 보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많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나 네.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상당히 좀 정무적인 정치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함께 해야죠. 그다음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권력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90% 득표율을 몰아주지만 네.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말 정치적인 당원분들은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야 네, 네. 자 한동훈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차별화하고 변화돼야 그래야 우리 산다. 당이 살아날 기회를 한번 엿볼 수가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투표율 득표율이다. 네. 그러니까 제 좀 이 보면서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레임덕 셀프 가속기 어허.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뭐 친윤들이 붙었지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행사를 절제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임기 중반을 막 넘어가면서는 네. 힘을 함부로 썼다가 이게 본인의 의지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레임덕이 오는 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은 있으되 행사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무분별하게 막 썼어요. 힘자랑 막 하고 지난번에 김기현 될 때처럼 되겠지 하고 뭐 사실상 문자 개입도 저는 김건희 여사 측이 한 거라고 이제 보는데 허락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 네, 그러니까 네, 네.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안 됐잖아요. 예. 레임덕의 시작이다. 스스로 아. 자초한 셀프 가속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한동훈이 압승했으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수단을 다 써봤는데 이렇게 압승해 버리면 완전히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한동훈의 편이에요. 지금도 이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내년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올해 연말을 주목하십시오. 완벽하게 힘이 그러니까 그 기간 한동훈이 잘 버틴다는 전제 아래 네. 그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갈 겁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제 연말에. 네. 또 하나는 보수 유튜버 한줌이구나. 그렇게 나발나발되고 또 고소당해요. 뭐 특정인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모든 유튜버가 다 고소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막 난리치고 막 네. 치고 저희 뭐 한동훈 뭐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네. 뭐 그 예전에 이랬더니 댓글팀 막 이거 네. 얘기하니까 야 너도 나한테 부탁했잖아. 네 법무장관 할 때 막 이런 거 폭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따임 뭐. 붙다. 예, 시끄러운 막 이런 거 해봤자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고 있었구나. 뭐 그게 확인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압승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분석하시는지. 그 댓글 얘기하시는데 댓글 얘기는 혹시 민주당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 DDD 리스트인가 아하, 혹시 또 민주당 얘기하시네. 혹시 민주당에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김준일 대표님 그리고 정영진 사회자님? 네. 저는 그게 바로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압승 뭐 아니 왜 이겼냐고. 압승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겼냐고는 반말 아닌가요? 그 태도 혹시 이재명 대표 때 하셨어요? 저는 아니, 하나로 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변화를 네?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우리 이대로 갑니다. 스탠스 잘 취하세요. 지금 대표 됐어요. 아, 네. 한동훈 대표님. 네.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대회장에서 뭐 이건 약간 뭐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네네. 뭐 부적절한 발언이 좀 있었죠. 이걸 근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 전당대회 사회를 맡은 김병천 씨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내던 중에 예. 어디 박수 치세요, 뭐 서울 박수 치세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박수 치지 않은 분들 꽤 되신다. 이분들 어디서 오셨나?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멘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같은 여성 진행자가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래서 전라북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 물론 다룰 만한 정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예. 걸 나중에 사회자가 이제 사과를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은 간첩은 전라북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 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건 참 진짜 부적절한 뭐 어제 사과는 있긴 사회자를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상민. 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사회를 봤으면 이런 원래 일은 절대 사회 일어나지 설마 않는다는. 제가 섭외를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네. 네. 근데 왜 안 했어요? 이거를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네. 이거를 개그라고 받아들이고 그 드립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좋다고 다 웃고 있고 이게 딱 지금 보수 정당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극우 반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네. 국민들 외면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저는 JTBC 측의 작가님들과 PD님들에게 상당히 유감인데 네. 그래도 어제 잔치였잖아요. 네, 네. 네. 좀 일주일 정도는 좀 허니문 아. 기간에서 요 정도 그냥 좀 넘어가 주자. 좀뭐 이런 것쯤은 좀 알겠습니다. 이 에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러면. 허니문 근데 마이크 좀 당기고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아직도 아, 작아요? 왜냐면 장 소장님의 목소리가 이제 네. 김준일 그 대표님 목소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볼륨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네네네네. 아 그럼 김준희 대표 좀 뒤로 가세요. 제가 그러면 뒤로 가겠습니다. 목소리만 큰가 봐 내가. 아니 장비가 안 좋아서 이게 네. 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핵심은 앞으로 이제 이 당이 어떻게 될 거냐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경선 과정 중에 얼마나 정말 이거 회복 불가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뭐 특히 이제 나경원, 한동훈, 뭐 원희룡, 한동훈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 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뭐 당선 축하 인사에서도 조금 그런 감정 같은 게 좀 들어갔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패배한 세 후보가 네.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제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한동훈 대표 당선 축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제가 부족해서 안 됐다. 그래서 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선 축하는 따로 언급을 안 한. 요건 근데 그런 기본으로 메시지를 써야 되는 올렸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내가 당연히 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왜 안 했겠습니까?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형식적으로라도? 너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느냐. 그만큼 경선 과정 중에서 네.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는 자동 녹음이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하여튼 좀 그게 혹시 용산의 눈치를 좀 봐서 그런 걸까요? 용산의 눈치. 근데 용산은요. 네. 일주일 전에 자기네들의 자체 판단으로 에이 한동훈 되겠구나. 는 걸 뭐, 이미 판단했다. 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원희룡 후보의 개인적인 캐릭터, 성향, 네. 이번에 느꼈던 감정 네.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측면이지 용산에서 야, 축하해주면 안 돼. 이런 사인이나 신호를 받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니 근데 굳이 이걸 따져보자면 나경원 후보는 오히려 이 한동훈 대표한테 좀 섭섭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섭섭하면 섭섭하지 원희룡 후보가 섭섭함을 느낄 건 별로 없지 않나요? 졌잖아요. 자기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캠프는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날 당일까지도 네. 저한테 뭐 자기네들이 만든 판세 분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아니 좀 이런 거를 만들더라도 조금 좀 상대방이 인정하게 좀 만들어라. 이게 말이 과학적으로.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네들이 결선 가서 뒤집는데요. 근데 자신들이 억울하게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도 감정의 표현. 전당대회 전에 이제 각종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거기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은 저 수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한동훈 48 1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에서는 뒤집는 게 딱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합쳤는데 100을 넘어. 너무 급하게 만들었구나.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숫자 계산도 못한 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희룡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네. 그냥 막 좀 약간 그런 믿음도 있었고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은 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 생명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희룡은 끝까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 쪽에 완전 착 붙어가지고 네. 끝까지 그냥 윤석열 편들면서 투쟁하는 수밖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한동훈 측에 붙는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이 패턴 고쳐야 됩니다. 정영진 씨도 한동훈 후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 특검과 탄핵을 반드시 어떤 역할이든지 막겠다. 이거 분명히 제가 밝혔고 아니 뭐 어떻게 막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신뢰를 반드시 지키는 완숙된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탄핵당할 짓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원희룡 후보님?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왜 뭐 어떻게 말을 맨날 아껴야 탄핵 얘기를 해? 국가일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자리로 갈지 여러 가지 좀 설들이 난무하고 네. 있는데 뭐 중국 대사로 간다, 중국 외국에 대사. 잠깐 뭐 가 있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정무장관으로 간다. 정무장관. 그리고 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요? 네, 이재명 당대표 문제에 관련해서 네. 좀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 여러 가지 좀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무장관 정도를 맡으면서 좀 대통령의 대변자로서 네.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좀 계시는군요. 추측을 해봅니다. 대변이요? 대변. 소변 아닙니까? 그 무슨 말씀? 아니,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낸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저렇게 썩은 개그를 하고 그러니까
인과의 소리들 고소하세요. 그래서 아니 겨우 이제 저뭐 그래, 마무리는 고소가 없으면 고소 막 취하된 완전 것 제가 같아요. 말하는 간질간질. 거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를 가면은 아. 옛날 일이 소환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걸 다 노상- 떨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노상방뇨 다시 소환되고 뭐 이럴 거니까 네. 그거를 아, 얘기한 그 거예요. 얘기하신 아니 거예요. 뭐 국토부 장관 때도 뭐 나왔던 거고 네. 본인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한번 떨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통합이 나경원- 돼요? 한동훈 대표와? 괜찮아요. 다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고 네. 당내 선거에서 한두 번 져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아니 이렇게 진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연달아 세 번째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되고 지고 아니 있어요. 계속 삼수라고. 졌어요. 그냥 뭐 네. 크게 지나 작게 지나 아니 진 거예요. 크부장을 떠나서 이렇게 네? 음. 저를 이렇게 아니, 이거는 거의 모욕하시. 지금 수사 받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분위기인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같이 다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네. 막아줄 것이다. 아, 도와줄 어차피, 것이다. 아, 그 본인도 수사를? 참고인 네. 수사를 받아야 될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 한동훈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네, 네,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요. 후보 한동훈과 네. 당 대표 한동훈의 위상은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 이전에 그냥 만만하게 대들었던 사태질했던 그 한동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제 정말 당분간은 한동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정권이 갖고 있어요. 네. 못 건드려요. 이거는 이 정도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면 특히나 더 힘이 못 깨겨요, 진짜 이거.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네. 한동훈 당 대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 한동훈이 당 대표 됐어. 이거 이제 어떻게 이거 그냥 잡아야 돼 그냥 막 이러지 않는 한 당은 조용히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조용? 그뭐 예. 조용히 갈 리가 없죠 이 당이. 이 당이 조용히 가면은 국힘이 아니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가시밭길이에요. 왜 가시밭길이냐면은 대야 관계도 어렵고요, 네. 대용상 관계도 어렵고요, 당내 역학 관계도 어려워요. 지금 당장 이제 지도부가 이제 뽑혔잖아요, 최고위원들. 네. 최고위원들 뽑혔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게. 한동훈 포함해서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한 명. 그리고 범친윤으로 이제 분류되는 게 추경호 그리고 정책위의장 정정직 그리고 인요한, 김민전 여기에 김재원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숫자 쪽수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당내 의사결정을 하는데 물론 별로 뭐 야당하고 투쟁하는 거 이런 거에 이분들이 이견을 낼 리가 없겠죠. 네, 네, 네. 근데 당장 본인이 약속한 것들 뭐 새로운 안을 낸다라든지 뭐 이를테면 차상병 특검 뭐 네네네네. 국민의힘에 안을 네. 낸다라든지 오늘 김재원 최고가 CBS랑 KBS 라디오 두 군데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야. 당대표 그거 월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최상병 특검을 안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거 25일에 지금 이거 본회의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은 또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로 보내버렸어요. 네. 법사위 소위로. 예. 이거는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공격들이 막 들어올 텐데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옥균 프로젝트야 이제 5인 중에 4인이 나가면은 무너진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도 체제가 무너지지만은 2명을 확보했으니 문제는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당 대표가 됐으니 무한 권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 최고위원 내에서의 당내 역학 구도, 권력의 투쟁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을 대표하는 강경파들이 음. 이번에 지도부에 있으면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뒷다리 걸고 바지가랭이 잡고 결정 못하게 하겠지만 다른 친윤 반한 비한 이런 분들의 전력도 그렇게 세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구조 자체를 본인에게 좀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것이고 네.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척지지 않는다면 당내에서 최고위원들이 또한 윤핵관들이 당 지도부 체제를 흔들 가능성은 전 전혀 없어 보인다. 좀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는 서로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못 싸우잖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물풍선 하나 던지면 이쪽에서 대북 확성기 하고 이런 사소한 갈등은 있지만 전면적인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로 공멸할 거를 알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공포의 균형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세력 균형 체제가 네. 저는 구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한동훈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당 대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검사 후배 한동훈이 아니에요. 여권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62%라는 역대급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은 네.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여권에 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아니 없어. 저는 여권에 예, 없어요. 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 성정 같은 게 이전에 그런 정치 문법과는 좀 다르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당 대표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한동훈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연락을 서로 했겠냐고. 한동훈, 네네. 김건희, 한동훈, 아. 윤석열 네. 서로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아.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독대해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정말 저번에 이런 거 보내시고 이런 문자 이거 다 문제됩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네. 알았어. 너 그냥 뭐 당 대표 일 잘하고 열심히 네. 한번 해봐. 이렇게 당분간 휴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정말 상식적인 평론을 하신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본다는데 뭐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고 아. 네. 지금은 솔직히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지만은 예.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더 있을 때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때 뭔가를 도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네. 그 최대 관심사가 향후 당정 관계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선 직후에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최근에 출장 조사도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사 총장한테 사후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네. 네. 어쨌든 이건 뼈가 있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심을 반영한 생각과 판단을 말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아니다. 그렇죠. 선은 넘지 않은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 더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정책위 의장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첫 순위 아니에요? 왜요?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지명직 최고,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정책위 정책위 의장인데 의장.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 갈등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할 거예요. 자기랑 같이 됐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 사람을 갈아친다라는 것은 아, 대통령의 전쟁 공포예요? 인사권을 건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용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인정해주고 알았어요. 그냥 정책위장 건들지 않을 테니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그 식으로 정도.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자신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게 네, 현명하다. 사무총장 뭐 자기 사람 씌우면 되잖아요. 조금 더 바꾸겠다고 혹시 뭐 정책위장까지 바꾸다가는 괜한 또 용산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네, 추 네. 대표랑도 갈등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 그래서 그렇게 선을 지키면서 할 네. 거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말고 한 명 정도 키면 가장 아마 핵심 인물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 한 명 정도 혹시 찍으신다면 누구 찍으세요? 한동훈 체제에서요. 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될 역시?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 위상은 네. 생각보다 좀 말빨이 먹힙니다. 음. 인정을 해줍니다. 네, 네, 네. 네, 네. 또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내가 수석 최고위원인데 다른 수석 최고위원들 잠깐만 입 다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제 예. 평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아, 너무 달라요. 뻔하다 이거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예. 누구? 김재원 최고위원. 아. 제가 오늘 그 다른 방송에서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라디오에서 좀비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좀비. 왜 그래? 이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다라는 뭐 거예요. 오뚜기도 있고 뭐 여러 저 비유가 많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은 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지금 3번 했거든요. 네, 네. 이준석 때 하고요, 네. 김기현 때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했어요. 지금 한동훈 때.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 그 정당 역사에 최고위원을 3번 연속한 사람이 김재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 최고위원을 하면은요. 네.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번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 체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맨날 무너지잖아요. 네, 네, 네. 아니면 본인이 발언한 거 정광훈 목사 뭐 이거 가서 발언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용인이 됐고 지지자들은 또 뽑아준 거예요. 3번을. 그것도 득표율이 대부분 2위가 상위권이에요. 네, 최고위원 네, 중에도. 네. 대단한 정치력이다 일단. 첫 번째 보고 두 네. 번째는 자 이분이 나경원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전략적 제휴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컷오프 됐을 때 나경원 네. 의원이 이건 좀 너무하다.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지금 나경원은 파트너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경원 이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언급.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언급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PPT 할 때 사진 한 장 나경원하고 찍은 거 딱 한 장 띄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을 손을 잡는 거가 필요는 했지만은 그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이 제일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한동훈 뭐 이제 예전에 네. 한동훈 검사 시절에 한동훈 고발하겠다라고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한동훈한테 조사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검찰에 대한 원한이 커요. 아. 그래서 이미 오늘도 여러모로 약간 반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게 끝까지 갈까? 한동훈이 이 사람을 섭외를 할 수 있을지 포용을 할 수 있을지가 이 비대 왜냐 아까 전에 제가 사람 숫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직 친한들이 적어요. 지금 지명직 최고로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인용한 김민전도 있지만 이 사람을 섭외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한동훈 흔들기가 진짜 본격화되면은 네. 최고위 안에서는 김재원 중심으로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김재원이라는 사람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폄하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 사람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만 있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 뭐 최고위원 선거 갑자기 있으면 무슨 무드입니까 이거는? 네. 아니, 그런 들어보세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마무리하라고? 아니. 아니. 하세요. 재미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최고위원 선거 때마다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나오고 네. 시장 선거 있을 때 나왔고 아, 그냥 선거란 선거는 다 나가요. 근데 출마 그때마다 중독인가요? 실패를 네. 하고 네. 유일하게 최고위원 선거만 나오면은 당선이 되는데 그것은 당 내에서 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예. 사람의 말발은 먹히지 아, 그래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최고위원 됐을 때 사고 쳐가지고 며칠 예. 만에 사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대구시장 나간다고 중간에 또 그만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의 정치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김준일 대표님께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실망 많이 하신 것 아니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은 누가 대한민국에 3번을 나와서 3번이나 당선됩니까 최고위원회.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기회주의자죠. 그게 욕심과 그러니까 이 김재원 최고는 엉뚱한 데서 싸우시네. 친윤 같은 비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윤 호소인이에요. 본인은 주류가 되고 싶지만은 친윤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맨날 컷오프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 체제를 흔들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친윤들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동훈한테 뭐 공천 준다고 하면은 한동훈한테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고나 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지금 당 내외의 분위기고 평가다라고 말씀드려요. 당내에서 그렇게 썩 많이 선호되지는 않는 분인 모양이군요. 아니 선호됐으면 지난번에 경선에서 통과돼가지고 지금 배지 달고 있겠죠. 또 최고위원은 원래 어떻게 그 자기 대구 경북에서 지금 이번에 후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그래서. 경북에 있는 당원들이 그냥 조금 몰아준 거예요. 또 인지도도 높잖아요. 예, 김재원도. 예. 우리 장르만 여의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자체적으로 좀 생색을 좀 내보자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래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다 나왔어요 저희. 네, 그리고 여야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프로가 사실 아마 보시면 특히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신인 저희 치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튜브계 한동훈. 예, 아, 죄송합니다. 네네. 여기서 또 사고들도 많이 쳐주셨고, 네, 그래서 네. 저희 그 섭외를 하신 우리 작가님들, 우리 기자님들 정말 대단하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김재원 그 사람이 박수 계속 외치는 방송에 나오면서 네, 본인의 주장을 하겠지만 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음, 또한 주류와 대통령실과 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네.